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80명 이상이 새로 대장암 판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장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아무 통증이 없어도 그 안에서는 용종이 자라고 점막이 손상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30년 넘게 대장암과 장 건강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대장암 환자 10명 중 7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했는데요. 특별히 이상한 증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대장암은 초기에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장암 발생률이 10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 생활 패턴, 그리고 검진을 미루는 습관이 이 숫자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제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고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높았어요. 3배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장암은 암 중에서도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암이거든요. 식단을 조금만 바꾸고 움직임을 조금만 늘리고 제때 검진만 받아도 7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내일 아침에 몇 분을 걸을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대장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통계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만 바꿔도 위험도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음식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나이가 조금 있는 사촌 형님이 있습니다. 평소에 일 끝나고 소시지 넣은 찌개로 저녁을 때우고 술 한두 잔을 매일처럼 하던 분이었죠.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변이 가늘어지는 것도 피곤해서 그렇게꺼니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빈혈 이야기를 들으시고 검진을 해보니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저는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과정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님께서는 그동안 특별히 불편한 게 없었기 때문에 검진을 미뤄왔고 평소 식습관도 바쁘다 보니 그냥 간편한 걸로 때우는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그 간편함이 대장에는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식습관을 바꾸고 통곡물과 채소를 늘리면서 걷는 시간을 하루에 20분이라도 확보하니 다음 검진에서 상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용종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배변 습관도 규칙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대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걸 형님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불편을 무시하다가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이 조금 가늘어지거나 화장실 가는 습관이 달라져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않나 하고 넘기죠. 하지만 그게 바로 대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정리와 대장 건강을 지키는 검진 타이밍까지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대장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어요.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대장암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가공육 섭취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대장 점막을 자극하고 발암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된 식품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장 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국제연구기관에서도 가공육을 대장암 위험군으로 분류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박성호 69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매일 아침 소시지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는데 검사에서 선종이 발견돼 바로 제거하셨어요. 그 뒤로 가공육 섭취를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고 소량만 드시는 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공육을 끊지 않으면서 대장 건강을 챙기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가공육 섭취 빈도가 어느 정도이신가요?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대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높여 위험도를 키워요. 알코올이 대장을 통과하면서 점막을 계속 자극하고 장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한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여러 역학조사를 보면 음주량이 늘수록 대장암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어요. 특히 매일 한두 잔씩 마시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정우 72세님은 퇴근 후 한두 잔이 일상이었는데 검진에서 용종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분께 주 2회 이하 소량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고 다음 검진에서는 용종 재발이 줄어든 걸 확인하셨죠.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쌓이면 대장에는 계속해서 부담이 됩니다. 술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염증과 체중 증가가 함께 나타나요. 대장은 우리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장도 느려지고 그만큼 독성 물질이 장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세계암연구기금 자료에서 운동은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요소 중 하나로 발표됐습니다. 김문철 65세님은 일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앉아 지냈는데 운동을 시작한 뒤 배변 불편이 크게 줄었어요. 처음엔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네 번째는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 독성 물질과의 접촉 시간을 줄여 위험도를 낮춰줘요. 섬유질이 충분하면 변이 빠르게 통과하면서 발암 물질이 장 점막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다양한 역학 연구에서 통곡물과 채소 섭취는 대장암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은자 70세님은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았는데 식단을 바꾼 뒤 변 통과가 확연히 좋아졌어요. 잡곡밥, 브로콜리, 시금치, 사과, 고구마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핵심이에요. 아침에 잡곡밥, 점심에 채소 반찬, 저녁에 과일 하나라도 챙기는 식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채소를 몇 번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비만입니다. 복부 지방은 장기 주변 염증을 높여 대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어요. 뱃살이 늘면 그만큼 장 주변에 염증 물질이 쌓이고 이게 대장 점막에 계속 자극을 주게 됩니다. 대규모 건강조사에서도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어요. 오경수 68세님은 살이 급격히 찬 후 배변 습관이 변하면서 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분께 체중을 23kg만 줄여도 장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리한 단식보다는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급하게 살을 빼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 체중 변화가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검진 지연입니다.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을 놓치기 쉬워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미루다가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검진률이 높아진 뒤 진행된 암보다 초기 암 발견이 크게 늘었어요. 조기 발견만 되면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정미라 73세님은 아무 증상도 없었지만 검진에서 초기 암이 발견돼 빠르게 치료하셨어요. 50대 이후에는 최소 5년 용종 경험이 있으면 더 짧은 주기로 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변이나 체중 감소가 지속된다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검사해야 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 대장 내시경이 언제였나요? 이제 이렇게 위험 요소를 알았다면 다음으로는 대장암을 실제로 멀어지게 하는 생활 습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곡물과 채소 중심 식사부터 시작해 볼게요. 통곡물과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독성 물질 노출 시간을 줄여줍니다. 흰빵, 흰쌀 위주의 식단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잡곡밥이나 통밀빵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잡곡과 채소를 기본으로 구성하면 장 환경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잡곡밥에 나물 반찬, 점심에 샐러드 한 접시, 저녁에 통밀빵 하나라도 좋아요. 오늘 식사 중 통곡물은 어느 끼에 포함되셨나요? 두 번째는 칼슘과 유제품 섭취입니다. 칼슘은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며 점막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암 위험이 낮았습니다. 칼슘 알약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식이 권장되는데 우유, 요거트, 치즈 등 한 가지라도 매일 소량 드셔보세요. 아침에 우유 한 잔, 간식으로 요거트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칼슘은 어떤 음식으로 주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적당한 커피예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커피 섭취가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장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설탕이나 크림을 많이 넣으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한두 잔 정도의 블랙커피 또는 연한 커피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커피는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장 운동은 정기적인 식사 리듬을 따라 움직여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도 그에 맞춰 움직이는 습관이 생깁니다. 공복 시간을 과도하게 늘리는 방식은 대장암 예방과 직접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장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삼시세끼 중 두 끼만이라도 규칙적으로 지켜보세요. 아침을 거르더라도 점심과 저녁은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식으로요.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중등도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도 장 운동과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줘요.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격한 운동보다 매일 15분에서 20분씩 걷는 게 장 건강에는 더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걸어보셨나요? 여섯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복부 지방을 줄이는 것이 장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뱃살이 줄면 장 주변 염증도 함께 줄어들거든요. 갑작스런 다이어트보다는 서서히 줄이는 것이 안전하고 야식 줄이기, 간식 반으로 줄이기처럼 작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하루에 2kg, 3kg씩 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에 1kg 정도만 목표로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최근 시작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발효식품과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나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돕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가 많아요. 김, 미역, 김치 같은 음식들은 우리 식단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니까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기대면 효과가 크지 않으니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김 한 장, 점심에 미역국, 저녁에 김치 반찬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조류는 평소 식사에 얼마나 포함되나요? 이제 생활 습관까지 정리했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을 부르는 습관과 지켜주는 습관을 전체 흐름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흔히 믿는 것처럼 한두 가지 음식이 대장암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육과 술, 운동 부족, 식이섬유 부족, 그리고 검진 지연 같은 생활 전체의 패턴이 위험을 끌어올려요. 매일 소시지 한 개, 술 한 잔, 거의 앉아만 있는 생활, 이런 것들이 겹치면 대장은 서서히 손상되고 용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통곡물과 채소, 칼슘 섭취, 적당한 커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같은 소박한 습관들은 대장암 위험을 실제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습관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루 한 끼만 잡곡밥으로 바꾸고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고 저녁 식사 후 15분만 걸어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용종 단계에서 미리 발견해 치료할 수 있고 생존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해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검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 하나는 다음 식사 때 식이섬유를 한 가지라도 꼭 추가해 보시는 겁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빵 대신 통밀빵,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 반찬 하나 더 추가하는 식으로요. 이것만으로도 장 환경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 달 뒤,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장 용종이 생기는 과정과 어떤 용종이 위험한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용종은 대장암으로 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용종을 제대로 알면 암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용종은 그냥 두어도 괜찮고 어떤 용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